고민하지 마. 원의 정의가 뭡니까? 원의 정의.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는 원의 정의, 동그라미의 정의. 주전자 뚜껑을 모래밭에 찍었다가 뗐을 때 모양. 아, 겁나 귀엽지 않니? 저희 집 주전자 뚜껑 세모난데요? 네모난데? 미안해.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기하 파트는요, 모든 도형들, 뭐 점선변 포함해서 모든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정의하고 이제 멘트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데, 자, 좌표가 아니라 평면 위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서 여기 임의의 점 한 점 잡고요. 임의의 점 한 점 잡고 여기다가 원을 뭐 이렇게 한번 그렸어. 아이고, 난 그랬어. 여기 임의의 한 점 모르니까 A, B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저렇게 돌아다니는 하얀색 곡선 위의 점들인 거거든. 근데 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거리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있는 임의의 한 점 x, y. 그랬을 때 a, b로부터 임의의 점 x, y까지의 거리가 일단 반지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중점도 점이고 이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임의의 한 점도 점이기 때문에 점과 점은 연결해서 뭐 구해야 돼? 거리 구하는 거죠, 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 점으로부터 x축과 나란하게, 이 점으로부터 x축과 나란하게 연결해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은 분명히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이만큼 x값 증분, 요만큼 y값 증분, 그것들의 제곱의 합이 거리의 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이 식을 만족하는 x, y의 자취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될 것이고, 얘를 싹 다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상수값 딱 정리해서 c는 0 이렇게 정리하면 이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모든 함수들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 1차 함수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같을 뿐. 얘는 언제 써? 그릴 때. 얘는 언제 써? 방정식 풀 때. 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방정식 풀진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연립을 할 때란 얘기지. 전개 과정을 거쳤으니까.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직선, 뭐 이런 것들은, 직선, 곡선 이런 아이들은 언제 연립해? 뭐 할 때 연립해? 교점 찾을 때. 교점 찾을 때 연립한다. 그랬을 때 요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긴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4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3, 얘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 2, 이게 뭐다? 원의 중점의 좌표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의 양의 제곱근 2,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되겠다. 뭐 이 정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점 좌표와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릴 건지 반지름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녀석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된 식이 이 녀석. 그러니까 이 녀석의 식의 형태는 당연히 두 변수 x,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녀석 우변에 상수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당연히 r 제곱은 0보다 커야겠지. 그 녀석의 양의 제곱근을 따져야 돼. 얘가 음수가 되면 그거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시해 식을 미정계수 A, B, C를 두 개든 한 개든 박아놓고서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게끔 원을 만들어지게끔 하는 미정계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 놓은 후에 우변에 정리되는 상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규정을 해주시면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거꾸로 전개했을 때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거든.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때 일반형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x의 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이게 책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1이 아니어도 됩니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 요 조건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뒤쪽에 공통연의 방정식이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거 찾을 때 정리를 하다 보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형태로 정리가 돼. 당황하지 말고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하기만 하다면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x제곱 y제곱의 개수로 나눠버리게 되면 1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꼭 1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이 형태에서는 c의 값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표준형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우변의 상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 이게 원의 정리입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저기 가운데에 원의 그 표준형 두 개씩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건 중점의 좌표가 A, B, 아래에 있는 건 중점 좌표가 그냥 원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별 큰 의미 없고요. 아래쪽에 원의 중점의 좌표를 찾는 공식이 이렇게 반지름에게 찾는 공식이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표준형 만들어서 우변에 있는 상수의 양의 제곱근이 반지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되면 그 원을 우리가 앞선 함수들 아니면 수하에서 등장하는 함수들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던 것처럼 이동을 좀 시켜 볼 건데 원의 방정식의 대칭이동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얘를 적당히 좀 평행이동 시켜보다 보면 저 원이 좀 축에 접하는 형태가 만들어져. 원이 축과 접할 때 지금은 이제 다 원의 방정식의 식에 관련된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x축과 접할 때 그럼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 이게 원이야 만두야.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x축 짱구네. x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원이 꼭 이렇게 접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지? 어쨌든 여기가 A, B라고 할 때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일단 이렇게 써주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반지름이 뭔데? 접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거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중점의 x좌표와 관련 있어? y좌표와 관련 있어? y좌표와 관련 있겠지. 그럼 r은 얼마인 거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b.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값 b를 제곱을 하게 되면 그건 b의 제곱과 동일하니까 그냥 쓸 때는 식을 쓸 때는 b의 제곱이라고만 해줘도 되고요. 이게 우아할 건 아닌데. 아, 원의 방정식 좀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고. 아, 두 번째 y축과 접할 때. 자, 원 먼저 그릴까? 원 하나가 이게 또 조그만하게 하나 있다고 치십시다. 그때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마찬가지. 원이 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식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번에는 반지름이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때가 반지름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x좌표, y좌표. x좌표겠죠? 어떻게 쓰면 돼? 그렇지. 학습 효과가 뛰어나네요. 식을 쓸 때는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x축과 접할 때에는 중점의 y좌표의 제곱, y축과 접할 때에는 x좌표의 제곱. 서로 반대지. x축과 접할 때 y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고 y축과 접할 때는 x좌표와 반지름이 관련이 있고. 그러면 내가 표준형 이 표준형 봐봐. 미지수 몇 개야? 미정계수 몇 개야? 식을 구하고 싶을 때 3개지. 그러면 축과 접하게 되면 미정계수가 2가지. 하나가 줄어들죠. 하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단서 하나를 덜 줘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이게 조건들이 좀 적어지게 되면 문제가 적어질수록 문제가 난해해져. 그러니까 조건 하나를 이제 일단 원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3개의 점이거든. 미정계수 3개 있으니까 표준형에서도 3개, 일반형에서도 3개, 3개씩 있으니까 좌표를 3개를 주던 아니면 그 좌표들과 관련된 어떤 단서를 3개를 주던 3개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원의 방정식을 하나 결정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런데 x축과 접한다 내지는 y축과 접한다라는 멘트 하나만 가지고 단서 하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단서가 줄어들면 그만큼 문제가 조금은 더 난해해지는 거지. 단서를 더 줄일 수도 있어. 더 줄일게. x축과 y축. 이게 촬영을 하면 칠판이 넓어도 다 쓸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이거 잠깐 지우고. 세 번째. 이거는 별표를 하고 가야지.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사분면을 일단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뭐 요 정도. 여기에서도 요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게 2개밖에 없는데 하나 또 있잖아. 여기에 요렇게 하나 또 있잖아. 여기서 요렇게. 얘가 제일 예쁘다. 그래도 동그라미를 잘 그리면 변태라며. 자, 여기 중점 좌표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A, A라고 하자. 생각해봐. 얘의 중점 좌표는 X축, Y축, X축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Y축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을 건데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여기 같고 직각, 정사각형. 반지름.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얘랑 얘랑은 y축 대칭 관계지.
그러니까 대칭 이동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도형의 이동에서 다루긴 하지만 그러니까 축대칭은 단순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중점 좌표는 Y축 대칭이니까 반대 부호 바꾸기. 대칭 이동은 반대 부호 바꾸기죠. Y축 대칭 시켰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A 이렇게 될 거예요.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얘를 쭉 X축에 대해 대칭시키게 되면 얘는 Y의 부호 받게 되니까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마저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시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각각의 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그럼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총 4개의 식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니. 얘랑 2개만.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이 둘의 부호가 같냐? 이 둘의 부호가 다르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왜냐면 얘는 이 좌표 평면에 등장하는 4개의 사분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얘 A, A, 마이너스 A, A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은 거야. 얘하고는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같지는 않지만 절대값이 동일하고 반대부호 관계인 거지.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항상 Y는 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하겠다. 괜찮아? 그러니 얘를 내가 만약에 이쪽 원을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얘 식을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는 A의 제곱 이렇게 써야 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쓰여졌다 라고 한다면 A 값이 음수 나오면 돼. A 값이 음수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1, 3, 4분면,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중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원이 존재하는 공간 자체가 1, 3, 4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점의 X좌표, Y좌표가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 그러니 1, 4분면에 있으면 A가 양수로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겠지. 3, 4분면에 존재한다면 A가 음수로서 이렇게 쓰여지면 되는 거지. 차이는 없는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식을 관찰을 해봐. 플러스든 마이너스. 그래서 1, 3, 4분면에 존재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를 같게만 쓰면 되는 거고 2, 4, 4분면에 존재한다고 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를 다르게 쓰기만 하면 끝나요. 그 얘는 아까 그 표준형과는 다르게 A, B, R 이렇게 들어갔던 게 A, A, A잖아. A, A, A잖아. 미정계수 몇 개? 1개. 그러면 그 하나의 미정계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좌표를 하나만 딱 더 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2,3을 지난다. 잠깐만요. 2,3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원이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냐? 몇 개가 나오겠니? 딱 1개 나오나? 그러지는 않거든? 선생님 네가 아까 결정된다면서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1,2를 지난다 치자. 1,2.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1,2를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 근데 굳이 얘는 한 식을 한번 써볼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A의 제곱인데 A 값이 1 나올 거예요. 1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2-A의 제곱은 A의 제곱. 전개할게. A제곱, A제곱, A제곱. A제곱 하나씩 없어지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0. A-1, A-5. A 뭐야? 1이야, 5야? 둘 다지. 요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대빵 큰 원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1,1 반지름 1이고, 이 원의 중심은 5,5 반지름 5란 말이다. 괜찮아? 그럼 왜 그래, 지훈아? 너 다 했던 거잖아. 아, 이거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원이 두 개가 나오면 원의 중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네. 점이 두 개가 나오면 뭐 해야 돼? 연결해야지. 연결했을 때 중점과 중점 사이에 거리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런데 이 중점이나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하니까 점과 점 구해서 피타고라스 쓰는 거 아니지. 왜? 기울기 1짜리 직선은 항상 y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으면 얘 무조건 45도짜리 직각 2등변 삼각형이잖아. 비율관계가 1대 루트 2. 좌표가 1하고 5 나왔으면 두근의 차이 4. 4루트 2. 자, 그리고 작은 원을 5원, 큰 원을 5,2라고 했을 때 5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와 5,2 위에 있는 임의의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이거 어떻게 구해? 요 빨간색 선분의 연장선. 여기가 P, 여기가 여기가 저기가 Q. 그러면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 플러스 요 반지름이겠지. 두 배가 아니지. 얘는 겹치잖아, 이렇게. 겹치니까 4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배가 아니야.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교점이 생기잖아. 교점이 생기니까 최소값은 무조건 0이에요. 그 문제가 물어보는 표현이 단순해지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원이 두 개로 결정되는 거 좀 짜증나. 그냥 아예 한 방으로 결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도 예시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x 플러스 2y는 3, 위에 원의 중점의 좌표가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상해. 분명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했거든. 근데 중점이 여기에 있대. 1사분면에 있고. 그럼 이거 뭔 개소리인가요? 가 아니라 중점의 좌표가 얘 위에도 있고 y는 x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연립해야지. 그 x에다 y 집어넣어. 그 y는 1 나오니까 x도 1이죠. 1,1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점의 좌표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럴 때는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거 1,1이니까 중점의 좌표 1,1, 반지름 1,1, 반지름 1. 그러면 이 원과 또 다른 어떤 직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유형 분석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세요? 사분면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개념 따로 유형 따로가 아니야. 수학 공부할 때 특히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 도형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념과 유형 사이의 당위성을 못 찾아서 그래. 개념 물어보면 다 알아. 선생님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통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유형들을 찾아내는 거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연계시켜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293페이지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다 그렸던 그림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갈게. 문제풀이 풍산자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쭉 넘어가서 301페이지 301페이지에 있는 9번 유형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뭐냐면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사실 없어졌거든. 교과서에서 빠졌거든, 이 유형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B를 2,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P 대 BP가 2대 1인 점 P 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들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점 사이에 비율 관계 나타낸 거지. 두 점 사이에 비율 관계 나타냈으니까 얘는 무조건 내외분점으로 접근하는 거 맞아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두 점 나오고 비율 관계로서 등장하는 이 유형을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원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 자,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요. B가 조금 더 왼쪽에 그릴게요. 오른쪽에 그릴게요. B가 2, 2 이렇게 있어요. 뭐 두 점 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는 X 그냥 이게 45도 기울어지고 이게 눕혀, 나 미쳤니? 45도 기울어진 거를 눕혀가지고 이걸 왜 힘들게 이렇게 바보들이 바쁠 때는 방법 알아? 여기 붙었어. 그러면은 정상인들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정확히 너무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거를 뭐였지?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렇게 뗀다 그랬나?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이거 그 뭐지? 에스파. 미안합니다. 자, 수업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2대 1이라고 하면 어느 점 P가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어떻게? 2대 1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이쯤 존재해서 2대 1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P'이라고 할게. 그 여기는 2대 1 내분점이 될 거고 여기는 2대 1 외분점이 될 거야. 2대 1 내분점, 2대 1 외분점. 그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분점이니까 짠! 3분의 크로스에서 곱하는 거지? 크로스에서 2는 4, 1은 마이너스 1 3이고요. 2는 4, 1은 마이너스 1, 3. 근데 이 점도 어차피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똑같을 거라서 굳이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는 1,1이란 얘기네. 괜찮아? 그럼 봐. 여기 2대 1이면 2대 1 외분점은 사실 이 점이 1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지. 2대 1이니까 1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지. 1대 1 내분점은 뭐지? 중점. 그래서 얘의 x좌표와 얘의 x좌표 더해서 얘의 2배인 4가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5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칸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5 이렇게. 내분점으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위치의 관계상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이걸 만족시키는 점의 자취가 요 직선상에 있을 때는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꼭 이 직선상에만 존재하는 P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2대 1인데 여기가 2대 1이 만들어지겠니? 아니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얘는 그냥 증명하지 않고 넘어갈게. 두 점 나오고 비율 관계 등장하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얘기해요. 그게 아폴로니오스의 원입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왜 아래쪽이 더 크지? 뭐 암튼 그럼 여기 가운데 원의 중점 좌표가 있을 건데 중점 좌표는
내분점과 내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그래서 1하고 5하고 중점은 3. 3,3이에요. 그러면 1,1부터 3,3 사이의 거리 이만큼 2루트 2.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 지금 얘가 P가 그린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요 원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라 이 문제의 정답은 8파이 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문제 유형. 자 봐. 얘하고 얘를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데만 사용하고 버리기에는 좀 아까웠나 봐. 이게 P들이 이렇게 빨간색 위를 돌아다니는 게 P인데 삼각형 A, P, 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 우와! 고민하지 마.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 길이 될 거지? 그럼 높이가 제일 높아져야 넓이의 최대값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 쭉 올라온 여기가 P가 되면 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밑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높이는 그냥 반지름 2루트 2 갖다 써버리면 그게 넓이의 최대값. 선생님 점 P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요? 아래쪽에 있을 때도 상관없지. 얘가 지름이니까 어차피 이 길이나 여기 잡았을 때 이 길이나 반지름으로 동일할 거란 말이야. 괜찮아. 둘레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이 점으로 내려와 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버리니까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된다 무조건. 그래서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값 물어보는 형태. 괜찮겠어? 자, 하나 더 넘겨서요. 자, 304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제가 순서를 좀 제 임의대로 살짝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원의 정의하고 기본적인 원 자체를 살짝 이동해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좀 특정적인 원들에 대한 형태를 좀 배웠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원의 형태 있고 살짝 움직여서 X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두 점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정되는 하나의 원. 이 정도까지.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원과 다른 도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원과 점, 선도 여기 직선, 원, 요렇게. 첫 번째. 원과점.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어차피 영상 제가 톡방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좀 보시면서 좀 필기를 해두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원과 점이 있으면 첫 번째 그 점이 원 위의 점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설명했는데 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선과 점의 위치 관계가 이 점이 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선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선 위에 있으면 뭐야? 대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도 점이 원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임의의 원 하나 있고 뭐 3,2가 원 위에 있어. 그럼 원의 미정계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돼. 그럼 별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점이 원 밖에 있다.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합니다.
연결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물어보는 것들이 보일 거야. 원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만두 그냥 대충 볼게요.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원 밖에 한 점 A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원과 중심을 연결해. 짠.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거리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데 원 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외부의 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건 별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원을 구성하는 점은 원의 중심이 아니라 여기가 원을 구성하는 점들인 거잖아. 그럼 원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뭘 물어보겠냐? A와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요 거리를 D라고 치자. 그러면 A와 선분 AP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거리 플러스 반지름, 거리 마이너스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최대가 되는 P 자리고 여기가 거리가 최소가 되는 P 자리란 말이야. 괜찮아?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지.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아까 좌표에서 평면 좌표에서 배웠잖아. 그리고 원에서 반지름 찾는 과정은 이걸 통해서 반지름 찾으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절하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식을 통해서. 그럼 그 식이 반지름이 바로 튀어나오면 재미없으니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반지름 확인하고 외부의 점과 원의 중심 찾아서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 빼면 최소값. 괜찮아?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하면 반지름 사라지지. 그러니까 거리 2배 하면 돼. 곱하라고 하면 합차식이지. 이럴 때는 반지름이 무리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식의 구조가 그러하니까. 그죠? 그리고 각각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각 구하라는 문제는. 이해돼?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세요. 라고 하면 반지름의 2배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원 위의 점과 외부의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거나 빼라고 할 때는 반지름만 구하거나 아니면 그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거나 둘 중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원과 직선. 명칭부터 좀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명칭부터.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당연히 교점의 개수로 규정할 수 있는데 교점이 없는 경우, 교점이 1개인 경우, 교점이 2개인 경우 뭐 이러겠죠? 얘는 그냥 직선. 이름 없어. 얘는 뭐야? 얘는 접선. 얘는 뭐야? 얘는 할선이라고 하죠. 할선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현이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있잖아.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은 점이고 어쨌든 직선 나왔으니 점과 직선은 항상 뭐 하기로 했어? 발내리기로 했잖아. 점과 직선은 발내리는 거야. 일단 발쭉. 짠, 짠, 짠. 얘네들 평행하다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접하는 경우는 요만큼이 딱 반지름 나올 거고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할선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과 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더 클 것이고 접선인 경우는 같을 것이고 요 직선인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중3 때 배웠던 거 접선 요거 직각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러고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항상 그 현을 2등분 하겠지. 괜찮아? 그럼 반지름에서 요만큼 빠지고 나면
여기도 역시 반지름일 테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 이쪽과는 합동. 이런 경우도 만들어지겠죠. 요거도 이제 중3 때 배웠던 과정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 접선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섞는 거야. 1번하고 2번하고 섞을게.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린 접선. 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원 외부에 한 점이 있어. 이 원 외부에서 이 원을 향해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니? 2개 그릴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접선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직각인 거고 점과 점은 무조건 연결하기로 약속했으면 직각삼각형 2개 나오고요. 빗변 공유하고 반지름 R로 서로 같으니 이 두 녀석은 RHS 합동되겠고 얘를 좀 더 쭉 연장해서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게 되면 요 점과 요 점 3개의 점 연결하면 삼각형. 그 삼각형에 대해서 이 원은 내접원이 될 테니 요 점은 삼각형에 대한 내심 되겠고 내심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동일하겠네. 그럼 각의 이등분선 물어볼 수도 있겠고 괜찮아. 공식 증명은 관계들 다 설명한다 맞게.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을 테니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리게 되는 이 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을 수 있는데 이만큼은 반지름, 이만큼은 원의 중심과 외부의 한 점 사이의 길이.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네 번째. 원과 원. 얘는 이제 공식들이 좀 필요해서 원이 이렇게 접해. 이거를 바깥쪽에서 접한다고 해서 왜 접한다고 하거든.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를 딱 지나가는 뭐가 생겨? 공통접선 생겨.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에 대해서도 접선이고 이 원에 대해서도 접선이니까 접선이면 요거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서의 거리와 여기서의 거리가 이 녀석의 반지름, 이 녀석의 반지름으로 같을 거고 만약에 이 원과 이 원의 사이즈가 동일하다. 즉 반지름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공통접선은 두 원의 중심의 수직 이등분선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다른 원 2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2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요 교점, 점이 2개가 생기거든. 점 2개 이상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또 연결하기로 했잖아. 연결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의 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원의 현이 되는 거니까 이 아이는 공통현. 그럼 요 직선을 찾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공통현의 방정식 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거든. 그 지나는 원이 몇 개일까? 무수히 많겠지. 왜냐면 원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3개의 점이거든요. 근데 2개의 점만 정해졌으니 뭐 이렇게 지나는 원, 더 크게 이렇게 지나는 원 겁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외부의 한 점, 이 두 점을 제외한 또 다른 한 점을 틱 정해주면 점 3개가 되는 거니까 그 원 하나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괜찮아? 그 원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딱 하나 바로 결정되는 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작은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데 그 사이즈가 가장 작아지려면 요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은 요렇게 하나로 딱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거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게 될 테니 이 원의 넓이, 둘레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 대략적으로, 디테일은 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 그래서 304페이지 보세요. 304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얘 얘기하는 거야. 예. 두 원을 지나는 교점 방정식.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걸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하는 방법들은 천천히 말씀드릴게. 309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309페이지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큰 그림만 봐. 31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요 녀석,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 원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이 어디였어? 다시 304페이지로 백합시다. 결국에 원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원에 대한 성질상, 이제 축에 접한다, 뭐 위치상의 특징, 그 원 자체로서의 위치상의 특징을 하나 이제 배우고 나면 결국 원과 점, 원과 직선, 원과 또 다른 원인데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대략 요 정도까지만 정해진다. 여기에서 이제 공식이 됐든 유형이 됐든 이제 세부 디테일로 하나씩 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큰 그림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304페이지부터 다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되게 어렵지가 않은 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 요렇게 정리해 볼게요. 원 5가 있는데 원 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반형으로 그냥 써봤어. 5-가 있는데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두 개의 교점이라고 하면 연립이겠지. 교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얘를 연립을 그냥 해버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 하나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은 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그냥 연결고리를 마이너스로 두지 말고 플러스 k라고 할게.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실제로 얘에서 얘를 빼란 얘기 아니야? 뭐가 사라지지? 빼면 뭐가 사라져? x제곱 y제곱 2차 항들이 다 사라지잖아. 확실하게 사라지잖아. 그러면 뭐가 되지? 1차식이 되지. 그럼 그 1차식, xy에 대한 1차식이란 얘기는 결국 뭐란 얘기야? 직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지. 걔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 내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러니 공통현의 방정식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얘에서 얘를 빼요, 얘에서 얘를 빼요? 상관없지. 음수 나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거꾸로 빼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러면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원은 무수히 많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원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제시를 할 거고, 문제가 그 한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끝나.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K 값을 찾아내는 거야. K 값을 찾아내서 정리를 하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겠지. K 값이 만약에 3이야. 그럼 4X제곱 4Y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양변을 다시 4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난다 라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볼게. 없네. 바로 오른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 이제 11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 있습니다. 얘의 교점과 1,2를 지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써놓은 상태로 그냥 만들어. 짜자잔, 삭 플러스 k 삭 이렇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겠죠? 원을 지나야 되니까. 뭐 하는 거? 이 원은 내가 찾고자 하는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버려. 1 더하기 2를 제곱 4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 1 더하기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없어지고요. 1 플러스 우와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는 0. 따라서 k는 1인 거지. k가 1이니까 그냥 싹 더해버리지.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만 놔도 되죠. 괜찮아? 끝이야.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다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우측에 있는 상수값에 양의 조국근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그럼 끝나는 거고. 페이지 하나 넘겨볼게요. 발전예제 12번. 자, 두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은사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래. 공통인 현의 길이. 얘 반지름 2죠. 원의 중심은 0,0입니다. 얘 표준형 만들어 볼게.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합쳐서 8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8 해줘야 맞춰지는 거고, 오른쪽 넘기면 8. 그래, 중점이 잡혀있는 2,2고요. 반지름은 2루트일 거야. 사이즈가 달라. 그죠? 그래서 살짝 다른 원 하나, 이쪽에다가 얘보다 조금 더 크게 요 정도 하나 해놓고 중심 잡은 다음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어떻게 찾는다고? 얘에서 얘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뺄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하는 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뺄게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뺍시다. 아래에서 위에 거 빼시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고요. 없는 거에서 빼는 거니까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하는 0.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얘야. 누가? 이 보라색이. 그러면 난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원의 반지름이지. 큰 원의 반지름 2루트 2. 그럼 난 여기만 알면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다고 중3 때 배웠으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거든. 요 길이만.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원의 중점 좌표 2,2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 점직선 거리 공식을 이용하겠다. 괜찮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1 루트 2분의 2,2니까 2 대입하면 3.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거리를 실질적으로 구해보면 이거 제곱하면 8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2분의 9는 2분의 얼마야? 16에서 9 빼주세요. 7. 2분의 7.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7은 2분의 루트 14. 얘가 이만큼. 그 공통현의 길이는 루트 14.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페이지 넘어가고요. 309페이지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얘 역시 점직선 거리 공식만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풍산자로 문제풀이 대체할게요. 그럼 이제 뭐랄까 좀 원방에서의 하이라이트 아마 기대되지 않아? 하이라이트? 아니야? 나만 기대돼? 원과 접선 봅시다. 접선. 자, 원과 접선. 접선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 좀 포커스를 두자면 출제 확률은 그냥 뭐 100% 얘는. 자, 첫 번째부터 원 위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이에요. 그러니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하자. 너무 찌그러졌는데?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중점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짜자잔 여기 원 위에 한 점이니까 x1, y1이라고 하죠. 요 점을 하나 준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접하는 얘겠지. 얘가 접선. 괜찮아? 그런데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해 버리게 되면 이 파란색 선분과 빨간색 선분은 무슨 관계? 저기 말들을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잖아. 해봐. 목소리 좀 내봐. 무슨 관계? 그래, 수지.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러면 파란색의 기울기는 뭐야? 파란색의 기울기. 야, 원점을 재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 얘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는 뭔데?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러니 마이너스 역수관계. 얘의 마이너스 역수관계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그럼 나는 직선 L을 쓸 수 있어.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괜찮아? 양변에 y1을 곱할게요. 양변에 y1을 곱해주면 y1, y는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1 x 되는 거지. 좌변으로 넘겨.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x1, y1은 요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다. 아, x1 x y1 y는 r제곱. 자, 접선을 구하려면 당연히 원의 방정식을 제시했겠지. r제곱은 우리가 아는 숫자. 원위에 한 점이 주어진 거니까 x1하고 y1하고는 알려준 숫자. 그럼 변수 xy, 직선의 방정식 끝났어. 이게 접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x가 2개, y가 2개,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줬다라고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알파 쓰고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베타 써버리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인 거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가 있어. 이 위에 좌표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그럼 x 두 개니까 하나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x, y 두 개니까 하나에다 2 집어넣으면 2y는 5. 끝.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문제 제시한 원의 방정식이 중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항상 원점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위에 한 점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는 x-a가 두 개인 거잖아. 하나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a 곱하기 x-a, y 자리에 베타 하나 집어넣어주면 베타-b, y-b는 r제곱.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는 변수 하나에다가만 대입해버리면 끝나. 오케이. 두 번째 유형.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할게요. 원 하나 그려볼게. 짠. 그럼 일단 접선이 몇 개 되니? 몇 개 돼? 두 개.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요렇게 하나, 똑같은 기울기로 요렇게 하나. 괜찮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지름.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얘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공식이 딱 나타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임의의 직선한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근데 나는 얘는 알아. 얘는 몰라. 문제에서 기울기를 줬으니까 기울기가 3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y는 3x 플러스 몰라 이렇게 잡는 거야. 이해돼? 원의 중점의 좌표 지금 얼마입니까? 0,0이죠. 이해돼? 그럼 0,0부터 요 접선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r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과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럼 한번 해볼게.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n이죠. n이 이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r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n은 절대값 쓰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 요 접선의 방정식
L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반지름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왜 플러스 마이너스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괜찮아.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일 테니 위에 있는 게 플러스,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원의 중점의 좌표가 0,0만 될 수는 없잖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지금처럼 반지름의 좌표가 중점의 좌표가 a, b인 녀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쳐. 그럼 얘는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얘의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이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 됐으니 얘도 그렇게 평행이동 됐겠지. 괜찮아. 그러니 y-b는 mx-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 똑같이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된다. 괜찮아.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 까먹으면 지옥 갑니다. 까먹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지옥이 별게 아니라 다른 애들 막 점수 쫙쫙 올라가고 나 혼자 점수 떨어져. 어떡하지? 짜증나. 수학 안 해. 그게 지옥이지 뭐. 자, 넓은 칠판 쓰면서 아쉬움이 많네요. 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을 보통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세 번째 유형으로 딱 규정하고 끝나는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유형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네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건 간단하니까 얘를 지울게. 여기 접선이 마지막이죠? 곡풍접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풀이 풍산자로 좀 건너뛰었던 문제들 좀 한 번씩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원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외부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접선의 방정식은 역시 두 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접한다라고 칩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접해야 되는데 이거 접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얘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요. 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당연히 반지름 r이 될 거고, 첫 번째 방법.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형에, 그러니까 네 번째 유형이 문제 출제 빈도는 전체 중에서 제일 낮아. 근데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내가 저 공식을 알거든. 기울기만 찾아내면 돼. 미안. 이거 아니고. 내가 요 점을 정점 삼아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 그러면 어쨌든 직선과 원의 중심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면 되는 거야? 반지름 r이면 되는 거야. 제가 이거는 이제 뭐 평행이동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등장합니다. 왜냐면 얘가 평행이동돼서 중점인 좌표가 a, b가 되면 a, b로부터 요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면 되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잡아야 돼. y는 기울기 몰라. x-알파 플러스 베타. 괜찮아?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접선인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가 등장합니다.
두 개가 등장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만 등장할 때가 있어. 하나만 등장할 때는 그 접선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Y축과 나란한 경우. 선생님, 접선이 X축과 나란한 경우는요? 얘는 기울기가 0으로 등장하겠지. 근데 얘는 왜 안 나와?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 나는 설정을 어떻게 했어? 1차 함수처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나오면 좌표들을 잘 봐. 중점의 X좌표와 좌표의 X좌표의 차이, 그게 반지름이랑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요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것도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지는 않는 거라서 막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mx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를 풀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중점의 좌표 일단 0,0. 그래서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m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r. 절대값 마이너스 m알파 플러스 베타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무리식 풀 수 없어. 절대값 짜증나.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시면 m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에헤이, 얘 그냥 통째로 제곱이니까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m 2m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r 제곱 m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 모르는 게 뭐지? m인 거지. m을 모르는 거야. 문제에서 r은 줬겠지. 그래서 얘 넘기면 r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m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은 빵. m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그러면 근이 몇 개? 일단은 2개. 그러니까 2개니까 하나가 얘, 하나가 얘. 기울기 찾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직선 방정식 2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뭔데? 얘를 있잖아. 기울기 중심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이거? 접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얘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접점 있지.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을게. 나 몰라 이 점. 얘가 여기도 있어.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저 점은 분명히 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직선의 방정식 때리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해. 1번 유형이지, 1번 유형. 그런데 x1, y1은 아직은 몰라. x1, x, y1, y는 r제곱이란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런데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 알파, 베타를 지나야 되지.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라는 점은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너 알파 x1, 베타 y1는 r제곱. 알파와 베타는 알아. x1과 y1은 몰라. 그런데 x1과 y1은 반드시 저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지. 또 원 위에 있는 점이네? 뭐 해야 돼? 대입하면 돼.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 봐봐. 알파, 베타 문제에서 준 거야. r제곱도 문제에서 준 거야. r제곱 문제에서 준 거야. 모르는 거 뭐지? x1하고 y1. 그것만 찾으면 돼. 그게 여기 하나 나올 테니까 순서상에 2개가 등장할 거 아니냐? 이거 뭔데? 연립 2차 방정식. 그래서 2개의 순서상이 나올 테니 그 녀석을 x1, y1이라 하고 x2, y2라고 하자. 그럼 얘네들과 알파, 베타는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좀 빡세잖아. 얘와 얘를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거 접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러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등장하겠지. 그럼 봐봐, 생각해봐. 얘가 형태는 좀 복잡해 보여도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m을 모르는 상태에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만 풀면 돼. 근데 얘는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대입도 한번 한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럼 얘를 y1에 대해 정리하든 x1에 대해 정리하든 정리한 다음에 둘 중 한 문자에다가 대입시켜야 되는 거지. 그때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테니 y1의 값이나 x1의 값이 두 개씩 나올 테니 그거에 맞춰서 두 개의 순서쌍을 찾으면 돼. 풀이 속도가 뭐가 더 빠르겠냐? 얘가 훨씬 빠르지 당연히. 얘가. 근데 왜 얘를 알아야 되냐면 접점 중심. 봐봐.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리게 되면 접점이 두 개가 생기잖아. 접점이 두 개가 생기잖아. 점이 두 개가 생긴다니까? 뭐 해야 돼? 연결해야지. 연결해야지. 연결하면 뭐 물어봐? 길이 물어볼 수 있잖아. 길이. 그러면 내가 이 좌표와 이 좌표를 알면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면 접선의 방정식 자체는 빨리 나오거든? 접선의 방정식은 빨리 나오니까 그 접선을 다시 원방에 연립을 해야 돼. 그러니 접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직선이 나오니까 그 직선, 그러니까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접점 두 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하든 내분점을 구하든 면적을 구하든 뭘 하는 거면 당연히 이걸로 가야 되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과 다른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다른 점과의 거리를 구하든 다른 원과의 뭘 구하든지 간에 접선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당연히 노란색으로 가야죠. 괜찮아?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야. 원의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유형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접선을 구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거든. 왜? 뭐야, 갑자기 왜 웃고 그래? 무섭잖아. 나 무서워. 자, 단순히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방정식 자체도 알 수 있지만 노란색으로 풀든 주황색으로 풀든 어쨌든 그 접점의 좌표까지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야. 그게 조금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좀 돌아가. 대신에 접점의 좌표가 필요하면 이렇게 풀어야지. 그거 훨씬 빠르지.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풀자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그럼 이게 이걸 원하는 건지 저걸 원하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개인적인 노하우를 쌓는 방법밖에 없죠. 알려는 드릴 수 있지만 그걸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거였지 라고 하면서 풀 수 있으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원 외부의 한 점에서 그 두 개의 접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거든. 극선. 들어본 적 없지? 이게 옛날엔 다 요즘에는 사실 당연히 교과서는 없고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할 때 이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한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겠지? 왜냐하면 두 점의 좌표 나오니까 두 점의 좌표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두 접점을 연결하는 극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두 접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봐봐.
간단하게 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외부의 점 3,4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1이고 한 요 정도에서 요렇게 하나 그리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랬을 때 여기 접점 하나 생기고 여기 접점 하나 생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찾고 싶은 거지. 내가 한번 풀어볼게. 일단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1이 될 건데 얘가 반드시 3,4를 지나야 되니까 3알파 플러스 4베타는 1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x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 이렇게 돼야 돼. 정리를 해보면 숫자를 좀 바꾸는 게 좋겠지? 숫자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자신이 없는데? 해볼게요. 왜 하필 3이야? 짜증나. 알파는 3분의 1 마이너스 4베타.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9분의 1 마이너스 8베타 플러스 16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 양면에 9 곱해서 정리하면요. 25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8베타 여기 9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그냥 이렇게 뭐 푼다 치자. 좌표를 뭐 다른 걸 적당히 설정하면 되겠지. 미안해. 내 숫자 좀 맞춰볼라 했는데.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 구하는 방법. 이게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 못 합니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요즘 트렌드라고 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 분명 원 외부의 한 점이지? 근데 저 외부의 한 점을 원 위에 있는 놈이라 치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근데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제발. 얘들아, 한번 해봐. 나는 알거든? 너네들이 해야지. 아니,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이런 원의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가 원 위에 한 점이에요.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1. 이렇게 하면 된다며. 얘가 지금 3,4가 원 위의 점은 아니잖아. 근데, 원 위의 점이라 착각하고 원 위의 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니까 3x 플러스 4y는 1이지 이거야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이런 문제는 변별력 높은 문제로 나와. 바이블 뭐 실력 따지고 뭐 이런 데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어쨌든 여기는 현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 구해줘서 요 딴 문제들 나와 가끔. 그런데 그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딱 해버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쉽지. 높이가 바로 나와버린다니까. 반지름은 문제에서 줬겠지. 피타고라스 써서 요거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요거지. 그럼 끝나버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으면 개꿀. 교과서엔 없어.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돼서 아마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을 거야.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그때 얘기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단다 라고 하면 늦잖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가서 시험 대비, 기말고사 시험 대비 할 때 너네는 이거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요, 엄마. 그때 시험 대비 하면서 저런 것도 있었네 하는 것보다 그거 있었는데 하고 탁 들었을 때 맞아 그거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뇌 머릿속에 정립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죠. 알고 계시라고?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하세요. 그러면 원방 개념이 끝입니다.
굳이 뭐 고마워. 고마워. 아, 이런 리액션 좋아요. 자, 풍산자 115페이지부터가 원이거든요. 115페이지부터가 원인데 내가 그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여기에서 가지고 좀 풀어볼게. 121페이지에서 아, 이건 현의 길이고 저기 뭐 이런 거 해볼까? 저기 뭐야 659번 뭐 학평 기출이래. (659번) 접선의 방정식. 야, 마이너스 6,0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다. n일 때 mn의 값은 그럼 봐봐. 얘 지금 어떻게 생긴 애냐면 반지름 3이죠. 반지름 3이지.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3, 아 이쯤이겠구나. 마이너스 6. 여기에서 이렇게 그린 거 하나, 이렇게 그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y절편, 기울기. 잡아.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 근데 야,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지 않겠니?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mx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1이었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왜냐면 동일한 x값의 증가량에 대해서 y값의 증가량이 같긴 같은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mx.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마이너스 n인 거지. 그러니까 m 곱하기 n을 구하래. mn. 마이너스 n 곱하면 mn.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야, 이거는 봐봐.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지.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웠잖아. 1번 쓸래, 2번 쓸래? 이런 건 1번이 나은 거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기울기를 몰라. y는 m에 x 플러스 6, x절편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리고 뒤에는 상수 없습니다. 오케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6m 문빵 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면 되는 거야? 3이면 되는 거야. 반지름 3이니까. 그러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집어넣고 절대값 6m은 3. 오케이. 양면에 요거 곱해서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해 주시면 36m제곱은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27m제곱은 9 m제곱은 3분의 1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괜찮아? 그러면 플러스 3분의 루트 3만 대입해.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2루트 3 괜찮아? 또 다른 거 하나 찾아보자. 그냥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루트 3 괜찮아? 그러니 얘랑 곱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이 동일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개 다 찾은 다음에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구하려고 하면 하나만 찾으면 된다.
부호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양수값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3분의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곱해주시면 2 나오네. 2. 정답은 2.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학생들이 원의 방정식을 싫어하는 첫 번째 원인이 접선이야. 개념 자체에서 종류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고 그 세 가지마다 유형들이 파생되고 이런 게 앞에는 없었거든. 심지어 도형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막 극혐이에요. 저 도형 모르겠어 이러지. 그래 들여다보면 항상 원칙이 있다니까.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원이 어려워. 2차 곡선. 그냥 단순한 곡선, 포물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2차 곡선이 타원, 쌍곡선, 뭐 포물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포물선은 2차 함수만 배우는 거, 나머지 포물선은 다 기하에서 배우거든. 쌍곡선, 타원 이런 거 다 기하에서 배우거든. 원하고 2차 함수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원래 걔네들이랑 같이 묶여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항상 생각해. 문제 풀 때 원하고 직선, 원하고 점, 원하고 원, 어떤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 유형인지 이거 생각하면서 가면, 내가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한 거 있잖아. 점과 점은 연결, 점과 직선은 발레리어, 원과 원은 교점 찾아. 이 큰 틀이 이런 거야. 그 안에서 다 파생돼서 나타난다. 뭐 이런 거죠. 접선 하나 더 풀어볼게요. 655번.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위의 점 3,2에서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일단 원의 접선의 방정식 찾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1 등장했으니까 마이너스 2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가 만나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2항 시키니까 5. 이 상태에서 3 하나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얼마? 2잖아. x-1. 2 집어넣어. 1이잖아. y-1는 5. 이거거든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넘어가면 8.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건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중1 문제지. 중1 문제. 중2 문제겠지. 기울기 마이너스 2고요. y도면 8입니다. 여기가 8이면 여기 4. 넓이 16.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내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렵지 않다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자, 페이지 넘겨서, 669번. 669번 보시면 669번과 670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669번을 풀어볼 건데, 둘 다 풀어볼까?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공통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만 그릴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괜찮아? 노란색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빨간색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그래. 접선이 원과 원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접선, 공통 내접선. 바깥쪽에서만 놀고 있는 접선을 공통 외접선. 69번 같은 경우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가시면 된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1. 야,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0,0이에요. 그 다음에 3이야.
반지름 3. 근데 3하고 4면 3,4면 얘 중점 좌표부터 얘 중점 좌표 거리가 5잖아. 3, 4, 5. 그죠? 근데 반지름 3, 반지름 1이니까 얘네들은 만나지 않아. 괜찮아?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가 5인데 여기서 3 오면 3 오고 여기서 1 오면 1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좀 바깥쪽에다 이렇게 그릴게. 좀 작게 그려야겠네. 얘가 3,4 반지름은 1.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 찾냐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요. 공통 외접선 짜 하면 접점부터 접점까지 여기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 그랬을 때 연결 중심까지 연결하면 직각 공통 접선이 접선이니까 그럼 됐네. 이제 여기서 쫙 수선해봐요. 자, 봐. 얘는 1이야. 얘는 3이야. 여긴 얼마야? 2겠지. 쫙 직각. 여기 얼마였어 아까? 3, 4, 5. 원점이니까. 25에서 4 빼보세요. 21이죠. 이만큼 루트 21인데 요거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 루트 21 끝. 괜찮아? 피타고라스 이거. 선생님 그 밑에는 공통 내접선은 힌트를 드릴게요. 만약 두 원이 이렇게 하나 존재할 때 공통 내접선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그리고 둘 중에 아무 쪽에나 한쪽에다가 그 수선의 발의 연장선. 괜찮아? 수선의 발 틱 이렇게. 미안.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원의 반지름 더하기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선 뺐지? 여기선 더하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 이 길이가 등장하는데 이 길이가 바로 D겠죠. D가 여기 이렇게 이게 D니까. 괜찮아? 이것도 피타고라스예요. 자, 677번 보세요. 풀진 않을 건데 677번 보시면 마이너스 5,0이라는 점과 3,0이라는 점 그리고 비율 1대3 나왔어. 이거 뭐죠? 이거 아폴로니오스의 원.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을 원의 중심,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이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방 개념은 이 정도가 달아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부단히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